수준 높은 AP 수업, 철저한 GPA 관리, A1 인스티튜트. 안녕하세요. A1 안유신입니다. 제가 영상을 찍을 때 주로 우리 학부모님들께서 궁금해하시는 내용을 위주로 영상을 제작하고 있는데, 요즘 가장 궁금해하시는 내용이 무엇이냐면 과연 이렇게 과학 부분에서 리서치를 진행한다든지 컴피티션에 출전을 하려면 정말 뛰어난 그런 영재 같은 학생들만 가능한 것이냐, 이런 질문을 많이 해주십니다. 결론은 그렇지가 않거든요. 우리 학생들이 어떤 식으로 준비를 해야 리서치 또는 컴피티션을 준비할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향후에 우리 학생들이 고등학교 때 리서치를 준비한다든지 컴피티션을 준비하려고 할 때 정해져 있는 스탠다드한 그런 커리큘럼이 나와 있지가 않기 때문에 중학교 때부터 미리 준비하는 저희 학원 학생들은 어떤 식으로 준비하는지를 제가 말씀을 드리면 조금 참고가 되실 것 같아서 저희 학원의 학생들이 어떤 식으로 준비하는지를 먼저 한번 설명해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여기 세션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세션 하나당 4개월에서 약 5개월 정도 되는 커리큘럼으로 공부를 한다고 보시면 되니까, 여기 세션 1, 그 다음에 세션 2 이렇게 두 개의 세션을 지나게 되면은 약 8개월에서 10개월 정도가 소요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세션 1에서는 우리 중학교 때부터 준비를 한다고 가정했을 때 중등 과학에 해당하는 바이올로지, 케미스트리, 피직스, 그리고 얼스 사이언스까지 이렇게 공부를 한 세션 동안 한 바퀴를 돌리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세션일 때도 마찬가지로 바이올로지, 케미스트리, 피직스, 얼스 사이언스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하는데, 첫 번째 배웠던 것보다는 조금 더 심도 있는 내용으로 이렇게 4개의 과목을 두 바퀴를 돌리게 되는 것이고, 기간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8개월에서 10개월 정도 걸린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는 보통 리서치나 이런 컴피티션 관련된 과목들이 피직스 쪽보다는 바이올로지와 케미스트리 쪽이 많기 때문에 그 다음 세션에는 바이올로지에 대해서 이전에 배운 것보다는 훨씬 더 심도 있는 내용으로 바이올로지만 배우고, 그 다음 세션에는 또 마찬가지로 심도 있는 내용으로 케미스트리만 배우게 되는 것이죠. 그럼 이렇게 4개의 세션을 연달아 공부를 하게 되면 약 한 1년 반 정도에서 길게는 2년 정도 공부를 하게 되는 것인데, 더 한눈으로 알아보시기 쉽게 이렇게 표로 보여드리면, 일단 우리 학생들이 6학년 때부터 차분하게 과학을 준비를 한다고 가정하면 너무나도 이상적인 코스로 우리가 준비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너무 좋고요. 그렇지 않고 7학년이나 8학년 또는 9학년 때 시작을 해도 계획을 조금 변경하면서 우리가 진행을 하면 되기 때문에, 지금 학년이 중학생이 아니더라고 해도 잘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상적인 것을 가정한다고 했을 때 6학년 때부터 이것을 이렇게 공부를 하면 약 1년 6개월 정도 만에 이 4가지 세션을 전부 다 커버를 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아직 중학생이기 때문에 중학생에게 걸맞는 그런 사이언스 컴피티션 한두 개 정도를 지원할 수가 있고, 그리고 사이언스 캠프도 한두 개 정도를 같이 지원하면서 이러한 것들을 다 공부를 해봤기 때문에 이 리서치에 관련한 구체적인 계획도 세울 수가 있는 상황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자, 먼저 이 리서치 토픽에 관해서 먼저 말씀을 좀 드려보면, 제가 이전에 다른 영상에서도 설명드린 것처럼 리서치를 하기 위해선, 우리 학생들이 과학 분야에서 리서치를 하기 위해서는 어떤 기준을 가지고 공부를 해야 되는데, 주제 선정이라든지 이런 거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모르니까 제가 말씀드린 이 ISEF, 아주 유명한 것이죠. 이 ISEF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21가지의 카테고리가 나와 있는데, 거기에서 관심 있는 것을 고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는 것이 별로 없으면 이 카테고리에서 고를 수 있는 것도 굉장히 제한적이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바이올로지, 케미스트리, 피직스, 얼스 사이언스 이렇게 다 배우는 것을 두 바퀴를 우리가 돌렸기 때문에, 자 보시면 바이올로지를 공부를 하게 되면 이거에 대한 구체적인 깊이 있는 공부를 했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전반적인 이 21개 중에서 이 정도의 주제는 전반적으로 어느 정도는 구경은 해봤다 정도로 공부를 한 것이고, 그리고 케미스트리 같은 경우도 이 21가지 중에서 한 이 정도 카테고리는 커버를 할 수 있고, 그리고
피직스 같은 경우도 이만큼, 마지막에 얼 사이언스도 이 정도만큼의 주제가 뭔지는 대충은 감을 잡을 수 있을 만한 수준까지 만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이 리서치 주제를 21가지에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잡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바이올로지만 공부를 한 학생 같은 경우는 이 정도 주제만 노출이 돼 봤었기 때문에 여기 안에서만 선택을 해야 되지만 전부 다 경험을 해본 학생들은 조금 더 폭넓게 주제 선정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모든 과목을 배우면서 두 바퀴를 돌리는 것, 이렇게 진도가 나간다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럼 이제 중학교 수준에서 출전할 수 있는 사이언스 컴페티션이나 사이언스 캠프 이런 것에 대한 이야기를 드려볼 텐데요. 자, 일단 컴페티션 먼저 보게 되면 이 우리 중학생들은 바로 대학에 입학에 영향을 미칠 만한 직결되는 그런 연구를 할 수 있는 수준은 아직 아니기 때문에 그 연구를 할 수 있게끔 만드는 관심을 많이 가질 수 있고 뭔가 영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주제의 컴페티션이나 캠프들이 많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퀴즈나 테스트를 봐서 좋은 성적을 받는 뭐 그런 컴페티션이 있는가 하면 어떤 결과물을 만들어내서 제출하는 그런 컴페티션,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몇 가지만 설명을 드리면 퀴즈나 테스트를 기반으로 한 컴페티션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도 잘 아시고 계시는 NSBA, 그러니까 National Science Bowl 이렇게 되겠고, 그리고 두 번째는 사이언스 올림피아드. 이거 둘 다 비슷한 성격의 컴페티션인데 일단 학교에 소속이 돼 있어서 학교가 출전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러나 혼자 공부를 따로 해서 준비를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이고, 나중에 출전을 학교 안에 소속돼서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팀전으로 나가는 것이고, 제가 앞서 설명드린 바이올로지, 케미스트리, 피직스, 얼스 사이언스 뿐만 아니고 다른 분야에서도 폭넓게 출제가 되기 때문에 폭넓게 공부를 해야 된다, 뭐 이런 걸 아실 수 있고, 그 밑에도 다른 퀴즈나 테스트를 기반으로 한 컴페티션들이 있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하고 커리큘럼을 어떻게 짜서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는지가 초점을 맞춰져 있기 때문에 제가 이러한 컴페티션들은 나중에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릴 기회가 있기 때문에 전부 다 보여드리지는 못하는 점 양해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뭔가 결과물을 내는 그런 컴페티션인 건데, 이 3M에서 하는 Young Scientist Challenge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어떤 지금 사회적인 문제, 과학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직접 학생들이 만들어보고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그런 것들을 영상으로 찍어서 제출하는 그런 컴페티션이라고 할 수 있고, 물론 굉장히 힘들긴 하지만 여기서 아주 높은 상으로 입상을 하면 꽤나 높은 스칼러십을 받을 수 있다는 것도 좋은 점이고, 그리고 두 번째 것도 이 사이버 미션 같은 경우도 비슷한 성격의 컴페티션인데 이것은 팀전으로 나가서 하는 그런 컴페티션이라고 볼 수 있고, 나머지 여러 종류의 컴페티션들이 있는데 나중에 소개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들이 우리 중등 레벨에서 도전해 볼 수 있을 만한 그런 컴페티션들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캠프 같은 경우를 이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이름들은 막 무슨 탤런티드 프로그램이고 막 무슨 영재 교육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 그냥 일반적인 학생들도 준비를 하면 충분히 참여를 할 수 있는 그런 캠프이기 때문에 너무 부담스럽게 생각하시지 않아도 되고요. 지금 제가 소개해 드리는 몇 개의 캠프는 조금은 더 많이 이렇게 컴페티티브한, 그러니까 같이 만약에 참여를 했을 때 구성원들이 굉장히 좋아서 다른 학생들한테 배울 점이 많은 그런 캠프이기도 합니다. 자, 첫 번째로 설명드릴 것은 데이비슨 인스티튜트에서 하는 그런 영재 교육 프로그램인데요. 이 단체는 비영리 단체로서 우리 학교 수업만으로는 이렇게 talented student, 그러니까 영재 이런 학생들이 커리큘럼이 좀 안 맞을 수가 있잖아요. 그런 학생들에게 이렇게 폭넓은 교육 기회를 주고자 그런 취지로 만들어진 그런 단체이기 때문에 참여를 하신다면 굉장히 많은 경험을 할 수가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시 말씀드리지만 정말 그렇게 영재들만 가는 그런 캠프가 아니고 저희 그냥 일반
저희 같은 그냥 그런 사람들도 준비하면 충분히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캠프입니다. 보시면 나이별로 수준별로 이런 식으로 캠프가 운영이 되고 그 안에서 다양한 주제로 렉처도 듣고 세미나를 통해서 우리 학생들이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게 돼 있고, 그리고 우리 학부모님들께서 우리 학생이 진짜 좀 성적이 좋고 이랬을 때 영재인가 아닌가 좀 헷갈릴 수가 있으시잖아요. 그럼 여기서 어떤 식으로 생각을 하는 게 우리 학생들이 정말 기프티든지 아닌지 이런 것들에 대한 자료들도 많이 나와 있으니까 홈페이지 한번 들어가셔서 하나하나 읽어보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보여드리는 것은 이 Northwestern Center for Talent Development에서 하는 이제 요 CTD라고 하는데요. 비슷한 성격의 이런 영재 학생들을 모아서 교육하는 뭐 그런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다시 또 말씀드리지만 영재 아니어도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제가 참 동의하는 이야기인데요. 이 CTD에서 말하는 것은 Giftedness is not a state of being. 그러니까 타고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 학생들을 이 영재적인 그런 능력은 우리가 노력해서 발현시켜줘야 하는 그런 것이다 라는 의견인데, 저도 비슷한 생각입니다. 물론 엄청나게 태어날 때부터 타고난 친구들, 뭐 수학적으로 뛰어나거나 이런 친구들이 존재는 하지만 우리가 충분히 노력에 의해서도 그런 친구들만큼 비슷하게 성과를 낼 수가 있다는데 저도 동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동의하는 그런 글귀라서 여기다 좀 써놔 봤고, 제가 방금 말씀드린 데이비슨 인스티튜트 같은 경우도 그렇고 이 프로그램 같은 경우도 그렇고 전부 다 이 스탠다드한 테스트 또 내야 되고 뭐 에세이 같은 것도 제출을 해서 그래서 선발된 학생들만 이 프로그램에 참여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거 참고하시면 좋겠고, 그리고 우리 학생들이 이렇게 연령대별로 인지 적성 평가라고 할까요? 그런 평가들도 받아볼 수가 있기 때문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캠프에 참여를 하게 되면 이렇게 수많은 주제에 대해서 렉처도 배우고 서로 토론도 하고 해볼 수가 있기 때문에 많은 경험을 할 수가 있다는 장점이 있고, 그래서 우리 중학생들이 이렇게 조금 경쟁력 있게 들어갈 수 있는 캠프들은 또 이렇게 몇 가지가 더 있는데 나중에 또 자세히 설명을 해드릴 기회가 있을 것 같고요. 여러분들이 요점은 어떻게 잡으셔야 되냐면, 지금 여기서 캠프를 간다거나 중학교 때 컴페티션을 가는 게 나중에 향후에 대학을 입학하는데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쳐서 좋은 영향으로 그것 때문에 대학에 입학했다 하기에는 기간이 너무 많이 남았고요. 나중에 우리 고등학생들이 뭐 ISEF라든지 RSI 뭐 이런 데 참여를 하는 친구들이 9학년, 10학년 때 급하게 준비해서 그런 곳에 참여를 하는 것이 아니고 중학교 때부터 이러한 많은 이렇게 다양한 경험들을 쌓았기 때문에 그 친구들이 다시 또 올라가서 함께 경쟁을 하고 그런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고등학교 때 경험할 수 있는 컴페티션이나 그런 캠프들, 사이언스 페어 이런 것들을 준비하기 위한 준비의 개념으로서 생각을 해보시고 도전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네 과목을 두 바퀴를 돌리고 바이올로지를 공부하고 케미스트리를 공부한 다음에 리서치에 대한 토픽도 잡아보면서 컴페티션과 캠프를 지원을 해서 우리 학생들이 경험을 해보고 나면 이제는 AP 레벨의 과학을 공부를 해야 되는데, 이때는 자기 성향에 맞춰서 바이오를 할지 케미스트리를 할지 피직스를 할지 정해서 이렇게 AP 공부를 하면서 조금 더 빠른 기간에 AP 레벨까지 도달하는 학생들은 올림피아드도 같이 한번 준비를 해보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모르시는 게 있는데 올림피아드 같은 경우가 첫 번째 딱 진출해가지고 처음부터 큰 상을 타고 학생들이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2번 이상 도전을 학생들이 입상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한 학년이라도 더 어릴 때 올림피아드를 준비를 시작을 하게 된다면 2번 이상 도전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익숙하니까 좋은 성적이 날 확률이 높아지겠죠. 그 부분 알아두시면 좋겠고, 그래서 이것까지 공부를 했다고 가정을 한다면 이제 고등학생한테 걸맞는 컴페티션이라든지 사이언스 캠프를 도전해 볼 수가 있게 되는 건데, 사실 이 페이지에서 제가 훨씬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해야 맞지만 제가 이러한 컴페티션이라든지 캠프는 여러 번 다른 영상에서도 설명을 많이 드렸던 내용이기 때문에 지금 이 테이블만 보여드리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좋은 그런 컴페티션이고 이거는 아주 수준 높은 컴페티션인데 이런 것들을 우리 학생들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커리큘럼을 따라서 공부를 많이 했다면 이런 것에 충분히 도전을 할 수가 있고 캠프 같은 경우도 도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항상 학부모님들께서 궁금해하는 게 우리 학생이 리서치를 하는데 막 논문이 나와서 어디 저널에 게재되고 이런 것이 아닌데 리서치를 왜 하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많이 궁금해들 하시는데요. 자, 보시면 이런 컴페티션이나 이런 캠프 같은 경우는 리서치를 기반으로 해서 그거에 대해서 에세이를 쓰거나 그 주제로 어플라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리서치가 기반되지 않으면 지금 여기 있는 것들은 거의 다 준비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리서치가 기반돼서 이런 것들을 어플라이 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6학년인 학생들은 만약에 시작을 한다면 여기서부터 꾸준히 시작을 해서 이 계획대로 쭉 진행을 하면 되고요. 7학년이나 8학년 혹은 9학년일 때는 이 중간부터 시작하거나 아니면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정말 모르시겠으면 저희한테 연락을 주시면 제가 조금 더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처음부터 바이올로지 AP 레벨을 공부하고 처음부터 케미스트리 AP 레벨을 공부하고 이렇게 공부하시는 것보다는 전반적으로 모든 과학을 경험하면서 한번 배워보면서 리서치에 대한 가능성을 많이 열어놓고 그 다음에 구체적인 과학 과목을 골라서 조금 더 심도 있게 공부를 들어간다는 것, 그것에 초점을 맞추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학생들이 꼭 영재가 아니더라도 과학 컴페티션이라든지 리서치를 충분히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대회라도 여러 번 도전해 보시면서 좋은 결과를 얻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